옛날 옛적 엘바스라시에 게으름뱅이 모하메드라고 불리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모하메드는 얼마나 게으른지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다. 한여름에도 잠만 자고 있는 모하메드는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어도 그늘로 피해 가려고도 않고 그대로 잠만 자고 있을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모하메드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은 어머니였고 모하메드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런 모하메드 때문에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거나 일을 해서 모하메드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모하메드가 물었다. 인정이 많으신 무자팔 씨가 주신 것이다. 무자팔 씨라니요.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나이 많은 선장님이야. 무자팔 씨는 이번에 먼 외국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 오실 모양이니 이은전 5냥을 맡겨서 벌이를 하기로 하자. 귀찮은데요. 그러지 말고 좀 일어나거라. 일으켜 주시면 일어나지요. 옳지. 어머니는 모하메드를 안아 일으켰다. 자, 나하고 가자. 엄마, 신을 신겨주세요. 자, 발을 이리 내라. 신을 신으려면 일어서야 돼. 일으켜 세워줘요. 내 어깨를 붙들어라. 이런 식으로 간신히 일어서서 모하메드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무자팔 선장이 있는 배로 갔다. 게으름뱅이 모하메드가 바로 너로구나. 선장 무자팔 씨가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왔지? 이은전 5냥을 맡아주세요. 장사 미천으로 써달라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어른께서 이 돈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 오시기를 저는 누워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과연 게으름뱅이 모하메드답구나. 좋아. 그럼 내가 맡아주지. 모하메드는 은전 5냥을 맡았다. 이윽고 무자팔 씨의 배는 바다로 나가 먼 외국의 항구에 도착했다. 무자팔 씨는 자기 장사에 정신이 팔려서 모하메드가 맡긴 은전 5냥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장사를 끝내고 외국 항구에서 배가 떠날 때에 무자팔 씨는 은전 생각이 났다. 앞불사, 모하메드의 은전 5냥을 늘려줄 물건 사는 것을 잊었구나. 선장은 배를 항구로 되돌리려고 했다. 게으름뱅이 모하메드의 운전 5냥 때문에 배를 다시 돌리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내가 완고한 선장이 고집을 부렸다. 그 은전을 늘려주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러니 배를 항구로 돌려. 좋습니다. 선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모두 은전 1냥씩을 낼 테니 그것을 모하메드의 은전에 보태어 주십시오. 선원들이 한 냥씩 낸 은전은 40냥이 넘었기 때문에 모하메드의 은전 5냥은 단번에 늘어났다. 무자팔 씨의 배는 바다를 건너 번화한 거리가 있는 섬에 닿았다. 선장과 선원들은 섬에 상륙하자 보석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거리에 한 모퉁이에 원숭이를 파는 사나이가 있었다. 많은 원숭이들이 붙들어 매여 있는데 그 중에 털이 듬성듬성 빠진 원숭이가 있었다. 이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이 구박을 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인정 많은 무자팔 씨는 너무 가여워서 그 원숭이를 샀다. 원숭이의 값은 은전 5냥이었기 때문에 무자팔 씨는 생각했다. 그렇군. 이 원숭이는 모하메드의 것으로 해두자. 배는 다시 바다를 건너 다른 섬의 항구에 도착했다. 그러자 진주를 잡는 사나이들이 한때 몰려오더니 무자팔 씨와 선원들이 보는 앞에서 물속에 뛰어들어 진주를 잡았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털이 듬성듬성 빠진 원숭이가 첨벙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원숭이는 점점 물속 깊이 들어가더니 물 위로 금방 떠올랐다. 원숭이는 진주를 잔뜩 잡아왔다. 대단한 원숭이군.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모하메드의 원숭이니까 이 진주는 모두 모하메드의 것이야. 이리하여 배는 그 섬에서 다음 섬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그곳은 무서운 섬이었다. 무시무시한 식인종들이 꽥하고 소리치며 무자팔 선장과 선원들을 붙들었다. 모두 풀덩쿨로 묶여 식인종의 우두머리에게로 끌려갔다. 그날 밤 원숭이는 묶여있는 선장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입으로 풀덩쿨을 뜯어 선장을 구해주었다. 덕분에 선원들도 모두 살아났다. 선장님 덕택에 모두 살아났다. 선원들이 선장에게 인사를 했다. 인사는 이 모하메드의 원숭이에게 해라. 하고 무자팔 선장이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힐 뻔했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인데 금화 1000냥을 모하메드에게 주는 것이 어때? 금화 1000냥이면 싼 것 같아요. 그럼 3000냥이 어떻겠어? 좋아요. 이리하여 모하메드의 돈은 대단히 큰 돈이 되었다. 무자팔 씨의 배가 엘바스라 항구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하메드는 언제나와 같이 누워서 뒹굴며 하품만 하고 있었다. 모하메드야, 일어나거라. 거리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그 무자팔 씨의 배가 오늘 아침 항구에 닿은 모양이다. 우리도 어서 가보자. 무자팔씨라니요. 생각이 안 나니 내가 은전 5냥을 맡긴 사람이잖니. 어서 일어나거라. 아, 그 선장님 말씀이군요. 그래, 인정 많은 양반이니 내 은전으로 틀림없이 좋은 것을 사오셨을 거야. 어서 무자팔 씨를 만나러 항구로 가자. 귀찮아요. 모하메드는 게으름을 피웠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어머니에게 이끌려 비틀거리며 항구로 갔다. 왔구나. 무자팔 선장이 털이 듬성듬성 빠진 원숭이를 끌고 배에서 아주 힘있게 내려왔다. 우선 이 원숭이를 너에게 주마. 무자팔 씨는 원숭이를 건네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다. 알았어? 모하메드, 너는 대단한 부자가 되었단 말이야. 내가 누워서 뒹굴고 있는 동안 돈이 이렇게 많이 벌린 셈이지. 그 말을 듣고 모하메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모하메드야, 내가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은 처음 보았다. 눈을 동그랗게 뜬 김에 정신을 차려서 장사를 시작해다오.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처럼 살아서 쓰겠니? 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가게라도 하나 차릴까요, 어머니? 모하메드는 시장에다 가게를 내어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장사라고는 하지만 물건을 조금만 버려놓고 자기는 이불 위에 멍청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털뜸성이 원숭이도 모하메드와 나란히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저녁 때가 되면 원숭이는 가게를 뛰쳐나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얼마 후에 돌아왔다. 돌아올 때마다 금화 1000냥이 든 자루를 둘러매고 와서는 짤랑하고 모하메드 앞에 내던졌다. 매일 이렇게 금화가 1000냥씩 늘어 모하메드는 큰 부자가 되었다. 게으름뱅이 모하메드라면 저 유명한 부자가 아니냐 할 정도의 사나이가 되었다. 모하메드는 훌륭한 저택에서 살며 마치 임금님과 같은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모하메드는 저택의 멋진 방에서 털뜸성이 원숭이와 함께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원숭이가 모하메드에게 불쑥 말을 걸어왔다. 너? 원숭이가 사람처럼 말을 했다. 뭐? 모하메드는 깜짝 놀랐다. 그러자 원숭이가 말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귀여운 진이라고 불리는 요괴란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요괴이기 때문에 귀여운 진이라고 하지.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너에게 예쁜 색시를 찾아주고 싶단 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멋진 색시를 곧 얻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말고 시키는 대로 할게. 모하메드는 원숭이에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어. 그럼 너는 이제부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금으로 된 말 안장을 말에 얹어. 그 안장에 금화 주머니를 많이 싣고 말을 파는 시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말장수 세리프의 가게가 어디냐고 물어서 세리프를 만나면 금화 2,000냥을 건네줘. 그렇게 하면 세리프는 매우 기뻐할 거야. 그런 다음에 당신 딸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거야. 과연 그렇겠군. 모하메드는 원숭이가 시키는 대로 말장수 세리프의 가게를 찾아가 금화 2,000냥을 건네주고는 딸을 색시로 얻고 싶다고 말했다. 그마 2,000냥을 더 준다면 세리프가 욕심을 부렸다. 그럼 합해서 4,000냥이요. 이렇게 하여 모하메드는 결국 4,000냥의 금화를 세리프에게 주었다. 그럼 열흘 후에 내 딸을 데리러 오시오. 내 딸은 분명히 당신 색시로 드렸어요. 이 종이에 딸을 드린다고 적혀 있소. 이것을 가지시오. 모하메드는 일이 잘 되어 싱글벙글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원숭이에게 말했다. 제대로 되었어. 모하메드는 너무 좋아서 털뜸성이 원숭이의 머리를 쓰다듬 그거 잘 되었군. 털뜸성이 원숭이는 눈을 말똥거리면서 말했다. 그런데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열흘 뒤에 내가 세리프의 가게에 가거든. 아가씨를 만나기 전에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그리고 벽에 걸어놓은 금열쇠로 그 방에 놓여있는 쇠상자의 뚜껑을 열어. 그러면 그 속에는 금항아리가 있고 뱀 12마리가 항아리 둘레에 얽혀 있을 거야. 뱀이라니? 상관없어. 얌전한 뱀이라 물거나 하지는 않아. 그러니 문제없이 금항아리의 뚜껑을 열 수가 있어. 뚜껑을 열면 벼시 찢어진 암탉이 머리를 내밀 거야. 그럼 그 목을 꽉 죄어서 죽여. 암탉의 목을 죄어서 죽여. 그런 일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예쁜 색시를 얻어서. 털뜸성이 원숭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모하메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윽고 열흘이 지나서 모하메드는 세리프의 가게로 찾아갔다. 잘 오셨소, 모하메드. 이 애가 내 딸이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시오. 세리프가 말을 했다. 꽃보다도 아름답고 햇빛보다도 더 빛나는 멋진 아가씨였다. 모하메드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이리 들어오세요. 아가씨는 모하메드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다. 옳지. 사람들이 오기 전에. 모하메드는 안쪽 문을 살짝 열고 털뜸성이 원숭이가 시킨 대로 쇠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금항아리 뚜껑을 열어 벼시 찢어진 암탉의 목을 꽉 죄었다. 암탉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마자 쇠상자가 뒤집혀지더니 12마리의 뱀이 슬금슬금 기어나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서운 바람과 함께 새까만 구름이 세리프의 가게를 찾아갔다. 어디선가 세리프 딸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이어서 그 털뜸성이 원숭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여운 지니가 이 아가씨를 세리프의 딸은 무서운 요괴에게 채어간 것이다. 아이고, 저 원숭이 요괴는 6년 동안이나 내 딸을 노리고 있던 놈이야. 세리프는 자기 얼굴을 탁탁 치면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가게 안방에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물을 만들어 두었는데, 아이고, 그것을 망가뜨린 것이 누구냐? 모하메드는 도망을 쳤다. 이놈의 요괴가 원숭이의 달을 쓰고 나를 이 꼴로 만들었구나. 내 놈을 붙잡지 않고 그냥 있을 줄 알아. 게으름뱅이였던 모하메드는 아름다운 색시를 빼앗기자 누구보다도 용감한 젊은이가 되었다. 모하메드는 말을 타고 사막을 지나 어디까지고 달려갔다.
그러나 원숭이가 어디로 갔는지 통 알 수 없었다. 모하메드는 지칠 대로 지쳐서 바위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런데 바위 밑에서 슬금슬금 흰뱀이 기어 나왔다. 이어서 흰뱀을 뒤쫓아 노란 뱀이 기어 나왔다. 두 마리의 뱀은 뒤얽혀서 물어뜯으면서 오랫동안 싸웠다. 모하메드는 흰 뱀이 질 것 같아 노란 뱀에게 힘껏 돌을 던졌다. 에, 노란 뱀은 그만 축 늘어졌다. 잠시 후 흰 뱀이 어디서인지 10마리의 뱀을 데리고 왔다. 노란 뱀은 갈기갈기 뜯겨 머리부터 꼬리까지 흰 뱀들에게 먹혀버리고 말았다. 당신 덕분에 이겼습니다. 맨 처음에 기어 나왔던 흰뱀이 모하메드 옆으로 오더니 사람처럼 말을 하며 인사를 했다.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럼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털뜸성이 원숭이 요괴를 찾고 있어.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가르쳐줘. 모하메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아, 당신이 게으름뱅이 모하메드 씨인가요? 하고 흰뱀이 말했다. 그 원숭이 요괴는 해가 뜨지 않는 어둡고 차가운 노세 도시에 숨어 있습니다. 그 노세 도시까지 부활을 시켜 당신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흰뱀은 이렇게 말하고는 부하를 불렀다. 모래먼지가 일더니 뱀보다 더 긴 수염을 기른 거인이 모하메드 앞에 나타났다. 제 등에와 편 목덜미를 꼭 붙드십시오. 거인은 모하메드를 업더니 휙 하고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다. 윙윙하는 소리와 함께 어느새 지구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도 무서운 속도였으므로 모하메드는 더 이상 거인의 목덜미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깜빡하는 사이에 그만 손을 놓쳐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이나 떨어져서 바다에 첨벙 빠지고 말았다. 모하메드가 간신히 물 위에 떠오르자 눈앞에 보트가 있었다. 그 안에는 남자 5사람이 타고 있었다. 모하메드는 그 보트에 태워져서 낯선 나라의 항구에 도착했다. 이놈을 임금님이 계신 궁전으로 데려가자. 5 사나이는 모하메드를 궁전으로 데려갔다. 외국 사람이군. 임금님이 말했다. 말을 익힐 때까지 서울 구경이나 시켜주어라. 이렇게 하여 모하메드는 한 달쯤 빈둥빈둥 놀며 지냈다. 지루한 나날이 계속된 어느 날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말을 탄 사나이가 다가왔다. 당신이 게으름뱅이 모하메드시지요? 사나이가 물었다. 저는 당신이 구해준 흰뱀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원숭이 요괴와 세리프의 딸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제 말에 올라타십시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모하메드는 사나이의 뒤에 올라탔다. 말을 타고 가는 동안에 산이 2개가 나타났다. 저 산과 산 사이를 빠져나가는 곳에 원숭이 요괴가 있는 노세 도시가 있습니다. 사나이는 모하메드에게 가르쳐 주었다. 도시 둘레는 벽이 노쇠로 된 담이 높이 둘러싸여 있는데 아무리 문을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도시로 흘러 들어가는 샘의 줄기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노쇠로 된 벽 밑을 빠져나가면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칼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가면 아무에게도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가슴에 눈이 달려있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나이에게는 당신의 모습이 똑똑히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나이는 우리 편입니다. 그 사나이가 당신을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광장까지 데려가 줄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세리프의 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고맙소. 모하메드는 말에서 내리자 노세 도시로 향했다. 샘물이 흘러 들어가는 노쇠로 된 벽 밑을 빠져나가 도시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나 모하메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빠져서 앞으로 나아갔다.
거리 모퉁이에 정말로 가슴에 눈이 많이 달려있는 사나이가 서 있었다. 모하메드가 그 사나이 옆으로 다가가자 그 사나이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에는 지붕이 둥근 정자가 있었고 그 둘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색의 꽃이 피어 있었다. 그 눈부신 꽃에 둘러싸여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둥근 달빛보다도 더 빛나는 세리프의 딸이 서 있었다. 아, 모하메드님이시군요. 세리프의 딸이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당신은 저의 남편이기 때문에 잘 보인답니다. 하면서 모하메드의 손을 잡았다. 정말 기뻐요. 빨리 저 얄미운 원숭이를 없애주세요. 그래, 그놈이 지금 어디 있지? 원숭이 요괴뿐만 아니라 다른 요괴들도 이 도시 곳곳에 벌레처럼 숨어 있어요. 하지만 광장 저쪽에 있는 돌기둥 위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요괴를 부르면 어떤 요괴도 숨어 있지 못하게 돼요. 요괴의 모습 그대로 기둥둘레에 모여들어요. 알았어. 닥치는 대로 죽여버릴 테다. 모하메드는 돌기둥 위에 올라가서 불을 피웠다. 연기가 나며 불이 붙기 시작하자 모하메드는 칼을 높이 치고 요괴들아, 나오너라. 맨 먼저 원숭이 요괴가 뛰어나왔다. 애끼, 요 못된 원숭이 놈. 모하메드는 원숭이를 향해 뛰어내려 칼을 힘껏 내리쳤다. 원숭이의 목이 도시를 에워싼 노쇠벽 밖에까지 휙 날아갔다. 다른 요괴도 닥치는 대로 목을 베어서 온 도시의 요괴가 전부 모하메드에게 항복했다. 노쇠 도시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보석과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모하메드의 차지가 되었으니 모하메드는 어느 나라의 임금님 못지않은 큰 부자가 되었다. 고작 5냥 받게 되지 않는 은전을 미천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다니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게으름뱅이로 유명했던 모하메드는 큰 부자가 되었고 또 꽃같이 아름다운 세리프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